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위험하다는 바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뭐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 위험한 거는 지방이 위험하다, 서울이 위험하다, 수도권이 위험하다. 여기서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분양가 위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위에 있는 모든 아파트 그리고 자기 가치, 가계소득 증가에 대한 인상폭을 넘긴 모든 아파트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위험하다, 수도권이 위험하다라고 뭐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 위에 있는 아파트는 다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10억, 뭐 12억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뭐 7년짜리 아파트, 막 5년짜리 아파트, 뭐 10년짜리 아파트가 18억, 19억, 20억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아파트들은 다 위험한 거예요. 뭐 이게 인허가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지어질 게 어떻게 된다,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앞으로 물량이 어떻게 된다,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 아파트에서 5억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뭐 7년짜리 아파트가 7억 8천, 8억 5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입지가 어떻게 돼? 뭐 직주 뭐더라? 뭐 직주 뭐 초등학교와 가까워.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것들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정책. 무슨 정책을 해야 된다.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잘못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정책 무쇠화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자고요. 자기 미래 하나도 예측 못해요. 아니 자기 자신의 미래도 예측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미래도 예측 못하고 대비도 못해요. 대비도 못했던 정치 집단이 만드는 정책 하나하나가 그게 전부인 양 떠드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 정책은 어떻게 되고 이 정책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 이 정책 때문에 내렸고 이러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고 풍선 효과는 이 정책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런 혼란은 이 정책 때문이야. 이 정책이 문제야. 아니 정책 하나 두 개 고치면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게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란 거예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을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미래도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이에요.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 자신의 그 후임들한테 넘겨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 보면서 막 이 정책을 연구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 정책 무쇠.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미국 주식 올랐죠.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 미국 주식 올랐어요, 안 올랐어? 올랐죠. 미넨 집값 올랐죠. 영국 집값 올랐죠.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주식 뭐 그 테슬라하고 문재인 대통령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럼 이건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마찬가지. 대한민국 주식이 오른 건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야. 대한민국 집값이 오른 건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야.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이걸 만들어냈어?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이쯤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온 다음에 소득이 보세요.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여러분들 중국 다시 말해요. 중국도 500원 받던 사람들 이제 1,000원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5,000달러 국민들이 1만 달러 국민이 됐어요. 50만 원 받고 일어난 사람들 이제 100만 원 줘야 돼요. 월 100만 원 줘야 돼요. 바뀐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늘어난 소득이면 어떻게 되죠? 늘어난 소득이에요. 늘어난 소득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소득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돼야 하는데 정치 집단은 그걸 물어뜯는 거죠. 박근혜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야.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난 안 올라. 되겠어요 그게? 그게 되겠냐고요.
아, 이명박근혜 때문에 오른 거야. 이명박근혜 때문에.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던 시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고.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올라갔는데 그냥 국가에 흘러가는 돈이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냥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냥 국가에 흘러간 돈이 두 배가 된 거예요. 미국은 몇 배? 미국도 두 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그냥 다 두 배인 거예요. 자산 가격? 아니 자산 가격만 오르겠어요? 물가가 안 오르겠어요? 아, 떡볶이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나가면 식재료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땅값은 오르는데 거기에 짓는 건축비는 안 오른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 내 땅값은 두 배 더 받아야 되겠어. 왜 두 배 더 받으실 건데? 야, 다른 집들도 다 두 배 받으려니까 나 두 배 받을. 그러면 그 옆에서 철근 팔고 있는 사람이 땅값을 두 배씩이나 받구나. 그러면 나는 철근을 아유, 저는 철근 반 가격에 해줄게. 이럴까요? 내가 그 땅을 살려면 내 철근 가격도 두 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살려면 내가 지금 시멘트 회사에 다니는 내 직원들이 그 아파트를 살려면 내 시멘트 가격도 올려줘야지 내 지금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땅을 사고 싶으면 내 빵 가격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빵 가격이 두 배 됐어. 그럼 밀가루 파는 사람은 아유 빵 가격 두 배로 받으신 나는 밀가루 가격 더 낮춰야지 이럴까요? 그 밀가루 장수도 그 빵 가격을 두 배 올린 거 보면 왜 오르셨어요? 아니 땅 가격이 두 배가 됐어요. 건물 가격이 두 배가 됐어요. 아유 나도 이거 장사하려면 안 돼요. 아 뭐 전기 가격도 뭐 두 배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밀가루 장수는 그럼 빵 가게 사람을 위해서 밀가루 장수도 어쩔 수 없이 두 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물건 가게 안 팔리냐? 빵이 안 팔릴 거야. 아 이제 빵이 안 팔려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두 배 올라가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사람들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 가격은 제가 자기 위치보다 더 올라간 게 있다. 그건 무엇이냐? 탐욕적 수요가 더 붙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탐욕적 수요가 붙고 마치 뭐 다른 공식들은 막 대입하는 거죠. 풍선 효과다. 문재인 때문이다. 아, 이건 이명박근혜 때문이야. 저 정책 때문이야. 아니, 이 정책이 더 강한 하면서 계속 탐욕적 수요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자신의 가치보다 아래에 있었던 거는 그 자신의 가치 위로 올라오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가치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만들어져요. 그 거래량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 이상으로 올라와 버리면 그때부터 거래량을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란 거죠. 현실. 움직일 수 없는 단계에 와버렸다. 왜? 가격이 눌린 거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하든 미 정책을 그냥 거꾸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이 정책을 이렇게 하든 아니면 이 정책을 그냥 거꾸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정책을 아무렇게 하든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가 3억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6억대에 거래되고 있다면 누가 정책을 하든 지금 수준에서 그냥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분양가도 3억에 분양을 못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가격 때문에요. 가격. 자신의 위치에 있어야 거래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이거 오늘에 대한 제목은 거잖아요.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위험하다는 바보들. 이 바보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 상관없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고 경제예요. 가격이고 경제죠. 가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뭐 세계의 경제 아니면 우리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 아시아의 경제 어디에다 동아시아의 경제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지방 아파트가 위험하다. 그래서 지방은 뭐 굉장히 다 폭락하고 서울은 끝없이 버틸 거다. 수도권은 버틸 수 있다. 지방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방 아빠가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 딸 용돈이 감소하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판단. 아빠가 실직을 했는데 그 집 딸의 용돈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딸이 서울의 아이돌이 있겠죠. 서울의 아이돌이 있는데 그 굿즈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굿즈가 감소하면
엔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죠. 뭐 엔터 사업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영상 사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직장인들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런 거잖아요. 소득이 감소하겠죠.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겠죠.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방 기업이 붕괴됐어요. 그럼 네이버 광고가 부진해지겠죠. 광고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광고가 부진해지자. 그러면 네이버가 구조 조정을 하겠죠. 매출액이 줄어든다.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면 구조 조정한다. 그러면 IT 직장인들 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지방하고 뭐 수도권에 뭔가 왜 이게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하나에서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뭐 다른 쪽에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가 오는데 자, 서울이 50%고 지방이 50%예요. 사실적으로. 근데 지방은 제가 항상 그죠. 지방은 보세요. 땅덩어리부터 크잖아요. 모여 있는 사람들도 분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산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산 효과. 자, 위기가 온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5명, 여기 5명, 여기 5명, 광역시 5명, 여기 5명, 여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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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렇게 죽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죽어 나간 사람들 다 더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50명이 죽은 거예요. 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50명이 죽어버렸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명이 죽었어요. 그럼 수도권은 어떻게 돼? 여기는 버티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죽었지롱. 우리는 다르지롱.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50명 죽으면 여기 50명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지방 어떠죠? 분산 효과가 있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 각 도시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 도시들이 다 서로 다른 산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산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그 산업의 산업 기반이 달라서 이 개별성이 강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5G는 어렵다. 지금 5G 광통신 어렵다. 그러면 광주 이쪽 어려워지겠죠. 광통신 사업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한전 쪽, 전기 쪽이 어렵다 하면 여기가 좀 안 좋겠죠. 그런데 배가 엄청 잘 팔리네 하면 이쪽 좋겠죠. 그리고 기계 산업이 좋다 하면 이쪽이 좀 좋겠죠. 그런데 기계 산업 죽는다 대신 한전에서 엄청나게 뭐다 전기 가격 오르는데 그게 전부 다 한다. 그럼 여기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전에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하면 다시 또 이쪽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개별성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개별성이. 그런 거겠죠. 그런데 식료품 산업은 굉장히 좋다. 그럼 식료품 산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쪽은 또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방을 볼 때 지방이란 건 필수제예요. 기본적으로. 그 중화학공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방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1차 산업. 그런 게 좀 농사 같은 것들. 또 지방에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계 장비, 에너지, 블루칼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을 볼 때 우리가 지방에 지방 이번에 어디로 취업할까요? 저 부산 네이버로 취업할까요? 저 부산 쿠팡 본사로 가려고요. 이러고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수도권으로 가서 저 아이돌 하려고 저 빛골 광주로 가려고요. 여러분들 그래 안 하잖아요. 저 엔터 사업 하고 싶어서 이번에 저 순천으로 가려고요. 그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저 순천 가려고요. 농사 지으려고 저 전남으로 가려고요. 저 사과 농사 좀 짓고 싶어서 경상도 쪽으로 가려고요. 이런 말은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서울 벤처 투자 있죠. 벤처 투자 굉장히 많죠. 금융산업들, 컨텐츠, IT, 화이트 칼라가 강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본사들 많죠. 본사.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다고 칠게요. 경제 위기가 왔어요. 환율이 1,500원, 금리가 7%예요. 누가 죽겠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힘든 쪽 산업상 환율이 이렇게 막 뛰었을 때 더 힘든 쪽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안 봐도 보이는 거잖아요. 안 봐도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거 월세하고 전세 가격 비교해서 그 폭이 더 큰 쪽은 어디예요? 서울이지 당연히. 수도권이고. 너무 당연한 사실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타격이 크냐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의 인상을 막 시켰던 곳들, 그 갭을 막 띄었던 것도
똘똘한 채로 더 많은 가격을 팍팍 띄웠던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그 지방으로 갈수록 해봤자 거는 그 도시의 강남이야. 뭐 그런 한두 개 도시대. 그 지방 어디죠? 굉장히 분산돼 있는 효과. 자, 그래서 덩치가 클수록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 했을 때 그 폭은 누가 크냐? 수도권이죠. 그런 거예요. 대신 덩치가 큰 놈이 오를 때 그 단위가 크지만 마찬가지. 이 덩치가 크니까 오를 때 그 폭이 굉장히 크겠죠. 그잖아요. 10억짜리가 뭐 5% 올린 거하고 1억짜리 5% 올린 거하고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평균 부담 지수 어떻게 됐죠? 제가 2021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경고를 한 거, 2021년도에 경고를 한 거죠. 2021년도도 경고했고 2020년도도 경고했어요. 자, 부담 지수로 봤을 때 2021년 굉장히 그게 이제 아래 내려온 거죠. 아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지점들이 어쩌냐? 과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기라 말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산가치대 화폐 봤을 때 벌써 2020년도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게 2배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과거 지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올라갔죠.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죠. 대권을 어디가 잡는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대권을 어디가 잡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데 그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파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말하면서 이미 두 칸 올라와 있다. 그건 무엇이냐? 친노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친노조 할 수밖에 없어. 친노조. 민주당화 색깔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곡간을 풀 수밖에 없어요. 곡간을 푸는 거죠. 곡간을. 곡간 풀었잖아요. 풀고 나서 두 파가 무엇을 말했죠? 더 이상 곡간을 쓸 게 없다. 이 곡간은 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곡간 열 만한 게 없다. 그런데 뒤가 올라와 있죠. 선거다. 선거다. 근데 이 두 파가 이미 모든 걸 말한다. 아는 거예요. 이미 국민의 마음은 이 두 파에서 결정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권을 어디에 잡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권을 어디에서 잡냐? 대권은 누가 잡냐? 대권을 어디가 잡았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무슨 대선 치르기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대선 치르기 전부터 제 영상을 보면 대선 치르기 전부터 전 이재명의 뭐 정책, 뭐 이재명의 뭐 이야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지금의 보여주는 행동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명박 정권 초기와 똑같아요. 지금 이명박 정권 초기랑 뭐 인수위가 보여주는 모습,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보여주는 모습 이명박 정권 때랑 비슷해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고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뭐 수도권은 뭐 어떻게 방어가 되고 지방은 뭐 힘들어지고 웃긴 소리라는 거예요. 정말 웃긴 소리다. 정말 웃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은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여러분들. 하나다. 그러면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가치보다 더 올라갈 것들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냥. 자기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다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어디가 방어가 되고 어디가 방어가 안 되고 그런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